엄마, 닭이 먼저예요? 알이 먼저예요? 쓸데없는 소리 말고 밥이나 먹어. 아, 엄마! 닭이 먼저냐고 알이 먼저냐고. 아이, 그거 참. 너 어디서 태어났어? 엄마 뱃속에서. 아, 닭이 먼저구나. 근데 엄마, 아, 왜? 닭은 어디서 태어났어? 얘도 알이 수는 거 아니야? 닭이 먼저다. 리얼! 근데 닭이 먼저라고요? 하늘님이란 신이 사람과 천지 만물을 만들었다고 하구나. 신이 닭도 만들었다는 거지. 그럼 맨 처음에 나온 닭은 알을 수놓은 게 아니라는 거네요? 신라 시대 때 박혁거세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자는 알에서 태어났거든. 하니 적어도 우리나라에선 알이 먼저라고 볼 수도 있는 거지. 에이, 그게 뭐예요? 뭐긴 뭐야 이 녀석아. 둘 다 정답이란 뜻이다. 리얼! 종달이 너 진짜 밥 안 먹을 거야? 뭐고요? 근데 스님은 그런 걸 서당에서 배웠어요? 아님 부처님? 그보다 더 훌륭한 스승님에게 배웠단다. 신사임당. 심사임당? 그게 누군데요? 우리 엄마. 스님의 정체는 바로 신사임당의 아들 율곡이이였다. 조선 최고의 성리학자가 스님 출신이었다는 충격적인 이야기. 지금 시작된다. 율곡이 10대 때의 일이다. 그래, 보았으면 느끼는 바를 말해보거라. 한쪽은 너무 강하고 한쪽은 힘들어 보입니다. 표정이 그러하냐? 표정은 모르겠고 자세가... 율곡이 보는 책은 놀랍게도 춘하였다. 근데 어머니, 이런 건 이미 서당에서 보정 시간에 다 배웠습니다. 서당에서 가르치는 건 사내들의 만족을 위한 여인을 품는 방식, 우물 해치지 않는 방법. 고작 그 정도가 아니더냐? 그럼 뭐 더 배워야 할 게 있습니까? 여인 또한 언제 어떤 식으로 사내를 품으면 딸이 아닌 아들을 잉태하게 되는지 그런 쓸모없는 것들을 배운다. 그래줘야 되겠느냐? 다시 춘하를 보거라. 춘하에는 보이지 않는 상대에 대한 존중을 가르칠 것이다. 너는 사내니 어떤 마음으로 여인을 대하고 또 어떻게 배려해야 하는지 내 그것을 일러줄 것이야. 예, 어머니. 마음 깊이 새기겠습니다. 율곡에게 있어 어머니 신사임당은 존경하는 스승이요 인생의 길잡이였다. 그림을 말리려고 마당에 널어두는데 글쎄 닭들이 와서 쪼들어하니까 이 벌레가 살아있는 줄 알고 말이야. 안견의 몽이도 원도유 이런 명화는 처음이세. 이게 그렇게 대단한가 이게? 근데 말이야 이건 벌레인 줄 알겠는데 이거는 뭐야 이게 용이야 이게 뭐 도마뱀이야 이게? 오셨습니까? 이걸 직접 그리셨다고요? 자랑할 만한 것이 못 됩니다. 그러지 말고 여기 앉아가지고 이 그림 좀 설명해 주구려. 이 친구가 저 높으신 양반들하고 인맥이 닿고 있는데 그 양반들이 그림이라면은 꿈뻑 죽는다는구만. 환장하지, 환장해. 혹시 알아? 당신 그림 덕에
내가 관직이라도 얻을지. 아버지. 후한평은 감사하지만 제 부덕으로 인해 지아비가 불혹이 넘도록 관직에 오르지 못했거늘 어찌 그 앞에서 제 솜씨 자랑만 할 수 있겠습니까? 하면 편히 얘기 나누다 가시죠. 찬이초 듣던 대로 정말 대단하군. 까마귀 노는 곳에 백로는 못 끼겠다 이거야? 어차피 까마귀 속으로 들어온 거 장단 좀 맞추고 추임새 좀 넣어주는 게 뭐가 그렇게 어려워? 이게 서방이 얘기하는데. 많이 취하셨습니다. 날 밝으면 얘기해요. 취했다고? 맡아봐. 어? 술 냄새 나는지 맡아봐. 어? 그만 좀 하세요, 아버지. 아버지 앞이다. 소리 낮추거라. 아이고 내 팔자야. 3살 때 글떼고 7살에 시지은 자식놈은 애비를 무시해도 된다던.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보고 호부 견자가 아니라 호자 견부라 그러지. 자식놈은 호랑인데 애비는 개. 집안 꼴은 참 잘 돌아간다. 에이, 야. 어머니, 괜찮으세요? 아버지 모셔오너라. 많이 취하셨다. 싫습니다. 네 아버지다. 아버지를 부정하려거든 네 몸에 있는 피와 살부터 떼어내고 하거라. 그럴 자신 있느냐? 이원수는 나이 50이 다 되도록 과거 한번 치르지 않은 한량으로 잘난 아내를 부담스러워했고 율곡은 그런 아버지를 이해하지 못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여인이 율곡의 집을 찾았다. 야 저기 뭐야 저거 뭐야 저거 뭐야 저거. 안 된다 했어. 그만하거라. 들어가십시오. 잡상인입니다. 우리 언니 이렇게 생겼구나. 난 원수 오라버니가 하도 정 떨어진다 그래서 천하박색인 줄 알았더니 그건 또 아니었네. 이 여자가. 손님이시니 차를 내오라고 하거라. 어머니. 난 달달한 걸로 부탁해. 뜨거워 왜 이렇게 뜨거워. 그래. 내 집에 온 이유가 무엇이오? 본론부터 말하는 거 좋아하는구나. 나랑 잘 맞네. 우리 이제 같이 살게 될 건데 방은 어떻게 할까요? 아, 호칭은? 난 언니가 좋은데. 형님이 나으려나? 우리 바깥 양반이 그쪽 옷고름 풀면서 그걸 약주했나 본데 이걸 어쩌나. 이 집은 내 집이요. 친정에서 물려준 내 집. 아니 부부가 네 거 내 거가 어딨대. 뭐 몸 섞고 마음 섞으면 집도 섞는 거지 뭐. 그러게 말이요. 내 우리 바깥 양반 과거 급제하면 이 집 명의를 그이 앞으로 해주려고 했는데 아무래도 그쪽 때문에
과거 길이 참으로 험난해 보이는구려. 뭐? 이것들이 쌍으로 사람을 아주 개무시하네? 손님 가시라나 보다. 배웅하거라. 됐어! 내가 이대로 물러날 것 같아? 아버지로 인해 집안은 한시도 조용할 날이 없었지만 율곡은 어머니 신사임당이 있어 안정을 찾을 수 있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이게 무슨 짓입니까? 뭐? 지? 가만히 있거라. 투기는 칠거 죄악 중 가장 큰 죄로 쫓아낼 수 있는 명분이 되는 거 알지? 당신이 좋아하는 공자도 악처가 못 살겠다고 갈랐었잖아. 공자는 새 장가를 가지는 않았죠. 그랬나? 에이, 잘났어. 툭 까놓고 말해서 당신이 여자야? 살림은 젬병에 허구한 날 방구석에 처박혀서 쥐야장짝 그림만 그려다는데 어떤 놈이 좋아해? 어떻게 그런 말씀을... 그럼 아버지가 가장으로서 이 집에 한 게 뭐가... 어디서 못 배운 사람처럼 아비에게 대드는 것이야. 내가 너를 그리 가르쳤더냐. 어머니... 아버지께 잘못했다 말씀드리거라. 어서! 됐어. 꼴도 보기 싫다. 쏙 가거라. 청소년기의 율곡은 성숙하지 못했고 그렇게 방황이 시작됐다. 아이 참, 오라버니는 너무 급해. 내 맘이 지금 시궁창이다. 어서 이리다오. 끝내 율곡의 아비 이원수는 첩을 들였고 신사임당은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이는 율곡이 나설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다. 신사임당은 마음이 어지러울 때면 작품 활동에 매진했는데 율곡은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림 없이 항상 꼿꼿한 모습을 유지하는 어머니가 이해되지 않으면서도 한편으론 다행이라 여겨졌다. 그런데 태산같이 느껴지던 어머니가 무너지고 있었다. 처음 보는 어머니의 모습에 율곡은 당황했고 그저 지켜볼 수밖에 없었는데 그 일이 있고 얼마 후 어머니, 기운 차리는 약을 좀 가져왔습니다. 어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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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니. 율곡은 그렇게 버팀목이 되주던 정신적 지주를 잃고 만다.
3년 후 어머니의 3년상을 치르고 집으로 돌아온 율곡. 이게 누구야? 잘 지내셨습니까? 3년상이라는 게 진짜 있구나. 하여튼 너도 참 유난이다. 어째 3년 동안 한 번을 안 오니? 그래도 난 너 왔다 갔다 하는 줄 알고 곶감도 사놓고 그랬는데. 아버님은 어디 계십니까? 아까 누가 왔다고 하던데. 우리 이따가 저녁에 마셔. 하여튼 지 엄마 닮아서 찬바람은. 내가 뒤져보니까 몇 통 더 나왔어. 뭐 대단한 거 같지는 않은데. 아버지, 소자 왔습니다. 그래 왔느냐? 내가 지금 바쁘니까 저녁 때 얘기하자꾸나. 그래, 얼마나 받을 수 있겠는가? 이 정도면 못해도 아유, 그 정도나? 나니까 많이 쳐주는 거야. 이 조선에서 여인 그림이 어디 그림책에 끼기나 한데. 이럴 줄 알았으면은 잔소리 하지 말고 그림이나 더 그리기 시키는 건데. 아이. 뭐 하는 거야, 이놈아? 어머니의 정성과 혼이 담긴 것들입니다. 일이 함부로 대할 게 아니란 말입니다. 뭐야? 네 애미 거니까 나는 손도 대지 마라 이거야? 그런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얼씨구? 그럼 아드님이 나가서 돈 벌어 오시든가. 이 쓸데없는 소리를. 됐고, 내가 그 그림을 보니까 네 애미랑 살았던 게 위로가 되더구나. 아니 그거는 네 애미가 나한테 남긴 위자료라고 생각하거라. 아버지! 너 아버지 치겠다? 제가 돈을 어떻게든 벌어올 테니 이 그림들은 손도 대지 마십시오. 안 그랬다가 저도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아이고, 어서 오십시오, 손님. 혹 필살 사람 구하지 않소? 내 눈 감고도 공자 맹자는 다 쓰는데. 이런 차림으로 뭔 일을 하시겠다고? 아이, 정 심심하시거든 기방이 나가 보시구려. 쌍타도 안 돼 죽겠는데. 일 없으니까 가십시오. 나요? 이거 완전 똥개네. 똥개. 뭐 똥개요? 이 막일을 하자니 손이 안 내밀어지고, 남 밑에서 일하자니 고개가 안 숙여지고, 이 갈고 닦은 글 공부는 이것도 돈이 안 돼. 허니 자네 꼴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똥개지 뭔가. 스님. 이 똥개는 밥 달라고 꼴이라도 흔드니 자네보다 나으려나? 진짜 너무. 아이고, 이 자네 배는 주인 잘못 만나니 무슨 고생인가? 에? 주모, 이 국밥 두 그릇. 야, 너 아까 그 똥개 맞냐? 아이고, 미안.
먹는 거 앞에서는 똥개도 안 건드린다는데. 먹어. 에헤이, 내 이래봬도 명색이 승려인데 육고기를 갖다가 이렇게. 이 상황은 뭐지? 국물은 뭐 채소로 우렸답니까? 참. 그래, 배고프고 굶주린데 못할 일이 뭐가 있겠으며 공자 부처 따져 무엇할꼬. 결국은 세상 만사 마음 먹기에 달렸다 이 말이다. 알겠느냐? 허니, 너무 이것저것 따지지도 미워하지도 말거라. 인생은 한 번뿐이다. 미워하는데 허비하지 말거라. 어머니, 약속해다오. 아비를 원망하지 않겠다고. 아비를 원망하는데 네 인생을 낭비하지 않겠다고. 율곡은 결국 집을 나왔고 유교를 공부하는 선비로서는 절대 가서는 안 될 승려의 길로 빠지게 된다. 역사서에는 당시 율곡을 두고 살아있는 부처가 나타났다고 소문날 정도로 그가 불교에 심취했다 기록돼 있다. 그로부터 1년 후 율곡이 가출한 이후 처음으로 고향 땅을 밟았다. 여긴 왜? 부처님의 말씀을 내 머릿속에는 담았다 해도 내 가슴 속에 세속에 대한 미련이 남아있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미련 같은 거 없습니다. 그럼 더더욱이 피할 이유가 없지. 들어가서 내 아비에게 너의 결심을 말하고 남은 연을 다 끊어내고 오거라. 하면 그때 내 너의 머리를 잘라주마. 신체 발부, 수지 부모. 지금껏 그 말을 가슴에 새기며 유학자로 살아온 율곡에게 머리까지 자르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 하지만 이제 율곡은 그마저도 온전히 털어내고자 했는데 이게 무슨 짓이오? 지금 시조하고 그런 상황 아니니까 좋게 말했다 그냥 가셔. 어? 내 돈 언제 갚을 거야? 어? 아들, 뭐 아들? 이 땡중이 이 집 아들이라고? 그게 1년 전에 집을 이게 1년 전부터 지랄이야. 그냥 뭐 빌어먹을 게 있다고 자꾸 빈대를 붙어. 이 사람 털어도 언제 하나 안 나오니까. 어서 가서 가! 아이고 올해 시주까지 하셨다 그랬어? 응?
어머니를 죽게 만들고 가정을 망가뜨린 아버지가 죽도록 미웠습니다. 인과응보를 하지 않더냐? 예. 아버지는 혹독한 벌을 받고 계셨습니다. 네. 소리내 울거라. 당연한 마음이다. 미워하는 이가 다른 사람이 아닌 내게 피와 살을 내어준 아비가 아니더냐. 네 아버지다. 아버지를 부정하려거든 네 몸에 있는 피와 살부터 떼어내고 하거라. 그럴 자신 있느냐? 이만하면 됐다. 그만 방황하고 가야 할 곳으로 돌아가거라. 속세와의 연이 저에겐 끊을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도 감도 도저히 끊어지지가 않습니다.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조선의 최고의 지식인인 율곡이도 가정 불화 때문에 가출을 결심할 정도로 아픈 청춘이었습니다. 율곡은 결국 과거에 합격한 뒤 자신의 눈에 담은 불합리에 대해 깊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군역을 개혁하여 국방력을 강화하자는 10만 양병설, 서얼들의 차별철폐, 노비를 양인으로 올리자는 등 당시에서도 굉장히 파격적인 개혁안들을 제시하였습니다. 율곡이 백성을 따뜻하게 포용하고 너그러운 사상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그의 타고난 재능도 있었겠지만 청소년 시절 겪었었던 깊은 고뇌를 슬기롭게 극복했기 때문이 아닐까요?